자, 그 다음 문제 17번. 자, 고구마. 품목마다 약간씩 차이 나는 거 외에는 녹차는 똑같아요. 저검사 평년 수확량을 가해민족 나누는 거 13,000 7,500 나누니까 1.73 수확량이니까 kg/제곱미터.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 표본 조사 대상 면적 실수타기 그러니까 7,500에서 고사면 고구마가 지금 고사면적 나와 있잖아요. 앞에 만드는 수학 불능 면적 나와 있죠. 용어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품목에 맞춰서 용어를 써놓은 거예요 또. 자, 고산 면적 타기에서 500, 300, 700을 빼면 6,000 제곱미터. 자, 타는 표본 구간의 제곱미터 수확량.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수확량. 자, 표본 구간 제곱미터 수확량 할 때는 한 번에 계산이 되게 되면 바로 계산하면 되고, 한 번에 계산이 안 될 때는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마지막 목차는 항상 마지막 목차는 여기서 지시한 목차가 마지막 목차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앞에 뭐예요? 표본 구간에 수확량 계산하면서 제곱미터당 수확량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단계를 꼭 거쳐야 될 때는 이 표본구간 수확량이라든가 표본구간 유효중량이라든가 그런 말을 넣어줘야 말이에요. 목차에서 표본구간 수확량, 표본구간 유효중량 이런 용어를 넣어주면 되고, 두 단계로 가면서 처음 제시했던 목차가 마지막 목차가 떨어진다는 거. 고구마 이제 표본구간 수확량을 별도로 하나 목차를 내놓은 이유가 50%의 고구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계산하려고 지금 따로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고구마가 정상 고구마, 50%의 고구마, 그걸 두 가지 나뉘었죠. 근데 50%의 고구마에가 단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400g 이상일 경우에는 왜 50%를 본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게릴라 50% 400g 이상일 경우 왜 저기 50%를 본다고 했어요? 상품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400g 이상일 경우에는 튀김용으로만 써요. 튀김용으로만. 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져요. 400g 이상인 경우는 그래서 50%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반적인 50g도 있고 400g 이상으로서 50g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고구마 수확량은 지금 표본구간의 고구마 수확량은 정상이 7kg 나왔었죠. 그죠? 정상 나왔었고, 그 다음에 50% 이하고 400g 이상인 경우하고는 어떻게 한다? 50%를 곱해서 계산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8인가요? 9인가요? 9 kg. 400g 이상 고구마가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0% 경우로 구분한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럼 여기 구해지면 그 다음에 또 간단하죠?
제곱미터 하니까 면적을 나눠야 돼요. 9 나누기 얼마를 나눈 거예요? 면적이 10이죠? 그러니까 0.9 kg이고 단위는 제곱미터. 수학량이니까 kg이고 제곱미터 단위니까 크 제곱미터가 해갖고 이 산식은 없지만 산식에 단위가 없으면 항상 가로를 쳐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써주라는 거. 이 단위 안 써주면 또 감점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4. 수학량 또 간단하죠? 자, 0.9에 해당되는 것은 몇이에요? 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시는 0.9죠? 그래서 6000. 그 다음에 평에 해당되는 것은 세모하고 동그라미. 자, 세모하고 동그라미. 그래서 300 더하기 700. 300 더하기 700은 평이 아까 얼마였어요? 1.73. 엄청 쉽죠, 이제? 네. 7130. 단위는 kg 상면이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평수 및, 그 다음에 피율 산정은 평수 및 평, 보험금 산정은 가피자. 이제 18번. 콩에 대한 부분은 표본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죠. 왼쪽은 표본조사고 오른쪽은 전수조사예요. 목차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목차가 뭐하고 똑같냐면 벼하고 똑같아요. 벼하고. 용어는 달라요. 벼는 뭐예요? 보장수확량이잖아요. 보장수확량은 의미가 어떻게 된다겠죠? 가평에 있는 부대장, 가평 부대장, 가입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중에서 큰 것이 보장 수확량이다. 큰 것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가평 부대장. 그것만 다르고 용어가 보장 수확량 용어가 평년 수확량 달라지게 되면 벼에서의 목차하고 콩에서의 목차하고 같아요. 함수를 배하고 콩하고 함수를 재는 건 약간 차이가 나요. 나머지 대체가 같은데. 10회 있는 것이 뭐죠? 함수를 10회 하는 게 콩에만 10회예요. 나머지 다 3회, 벼에는 3회, 표본도 3회, 전수도 3회 그러죠. 근데 콩은 3회 10회 그러죠. 3회 10회. 함수를 계산하는 게 평균되는 게. 자, 그래서 평균조사 수입피지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제곱미터 평균 수확량, 표본조사 대상 면적이 같아요. 목차 다 같아. 다 같아. 여기만 달라. 어떻게 달라지냐면 표본관 제곱미터당 뭘로 바뀌? 함수유 같은 경우를 하기 때문에 수확량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걸로 환산하는 거. 그것 일종의 유효중량 개념이에요. 마늘에서는 0.75 일종의 유효중량처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용어가 없을 뿐이고 여기는 유효중량이라는 용어가 달라져. 함수유라는 것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는 용어가 유효중량 표본관도 유효중량 제곱미터당도 유효중량 이렇게 하니까 그것만 달라져요. 자, 평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 1800 나누기 가입 인정 10,000원 나누니까 1800kg를 10,000으로 나누니까 0.18 조사 대상 면적 실수타기에서 10,000에서 1,500 그럼 1,500 빼니까 7,000
제곱미터. 이 중량이랑 나오게 되면은 이 중량이 나오게 되면 생산량을 그대로 수확량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표본관의 이 중량이 몇 킬로예요? 1.8kg였죠. 1.8kg. 함수율이 1.18했죠. 지금 현재 18%인 콩이 18%의 수분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 함수율은 얼마예요? 콩은 14. 매콩찰 콩 찰 요거 7이야죠. 7 17%. 요것도 뭘까지 포함한다 했어요? 밀까지. 찰지니까 밀로 찰지다고 생각해서 17.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기준 함수대 말이에요. 잘못됐네요. 14. 13, 14, 15. 네, 헷갈려요. 자, 14%란 말이야. 기준 함수율이 14%다 이 말이야. 기준 함수율이. 함수율이 18%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로 갖고 있냐면 지금 수분이 18% 있으니까 더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 더 건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kg를 그대로 인정 못하고 더 말려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1만에 14분의 1만에 18이기 때문에 이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적정화 시키다 보니까 1.72kg 이거를 이제 제곱미터로 나눠주니까 1.72를 구간 표본과 면적으로 나누니까 12제곱미터 나눈 거예요. 12제곱미터 나누니까 제곱미터량은 0.14 kg per 제곱미터 하니까. 자, 그러면 수확량은 1.7에 대한 거는 아니죠? 0.14죠? 자, 0.14에 대한 거는 어디다 적용을 해요? 7층에다 적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0.18에 대한 거는 세모하고 동그라미 적용해요.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500하고 1500이죠? 그래서 1340 그 다음에는 평수미에서 미보상 감소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율은 평수미평에서 24%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급분봉은 가피자에서 23%에서 자기부담금 10%를 빼서 계산하니까 260만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표본 대신에 전수조사 이렇게 넣으면 돼요. 전수조사 대상 면적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벼에서 그렇지만 유중량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는 일단 표본은 유중량으로 일단 정리됐고 전수조사에서는 유중량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수확량 그랬어. 수확량. 근데 수확량에는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서 구하는 게 있죠. 4번에 구하는 수확량 헷갈려요. 그래서 그 앞에다 뭘 집어넣어놨어요?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을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이 이 말이에요. 밑에 있는 수확량은 다 전체에 대한 수확량이고 위에 거는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수확량. 그렇게 용어만 달아줄 거네요. 실은 전수조사 대상 면적은
계산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적용하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곱미터를 따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수확량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표본조사를 해서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대한 수확량을 추정하는 건데 이미 전수조사를 해서 수확량이 나와버리면 그것보다 더 참감이 없죠. 그래서 전수조사 대상 면적 수확량은 이미 나와 있는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되면 함수율만 적용해도 된다. 함수율만 14% 나누기 18% 나누기 1-14% 1-18% 함수율 나누기 1- 기준 함수율 14%에서 1049 제곱 1049 1049kg. 그럼 수확량은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수확량은 그대로 그걸 쓰면 돼요. 1049 전수조사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거 찾아다가 0.18을 앞에서 구했던 0.18 그 위에 사용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406 그래서 미구성 감소량 평수미 그 다음 피해를 참조로 평수미평 지급보험금은 값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20번 밭장을 넘어짜면 쉽죠? 피부 틀면 해놓으면 되니까. 자, 이제 이걸 안 닦고 그대로 놔둔 이유가 차에서 아까 보면 유효중량과 수확량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벼하고 통에 이쪽은 표본조사, 이쪽은 전수소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이쪽은 표본조사 용어고 이쪽은 전수소 용어예요. 그런데 차는 전수소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수소사가 없어요? 전수소사 있는 거는 벼하고 콩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용어가 이제 차는 이번에 수확한 새싹수라는 개념도 있고 이미 수확했던 기수확 새싹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수확 새싹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 수확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기수확량 이미 수확을 해버린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표본 구간의 유효중량이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는 수확량을 요걸 썼는데 표본조사는 차의 경우에는 그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따로 없고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두 개로 수확한 새싹수와 기수확한 새싹수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한 구간에서 용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보시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수확량이에요. 여기는 수확량이에요. 최종적으로 구하고는 제곱미터당 이런 수확량을 용어 떨리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확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중량을 거쳐서 수확량을 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유효중량을 거쳐서 가. 근데 유효중량에서 수확한 새싹수하고 기수확한 새싹수하고 같이 환산해서 수확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유효중량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차에서는 먼저 유효중량을 먼저 기수확한 것은 추정을 수확한 새싹수 가지고 기수확한 것을 추정을 해서 합산한 것이 일종의 유효중량이다. 근데 면적으로 나올 때는 그냥 제곱미터 수확량 그래서 용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자, 그러면 제곱미터 평균 수확량 내용이 똑같아요. 자, 뭐에서 평균 수확량에서 가입 면적도 나눠요.
900에서 6000. 900 나누기 6000 0.15 kg부터 자, 초사 대상 능력은 실수타기 하면 돼요. 실수타기 하니까 4200이 나왔어요. 실수타기 하니까 4200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효 중량에서 볼까요? 유효 중량, 유효 중량 구하는 거를 참 애올라가 시지 않아.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20cm 요거보다 규격 밑에라 그러죠? 표본관에서 규격 밑에 1표본관에 규격 밑에가 몇 개 있어요? 네? 2개가 들어가 2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본관이 몇 개예요 지금? 차가? 10구간. 자, 10구간이면 자, 이 밭이 있죠. 이렇게 밭이 있는데 이 10개가 있어 표본관이. 거기서 규격 밑에를 요 사각형 20cm, 20cm짜리를 갖다가 여기다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면적이 20cm, 20cm를 곱하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0.2 곱하기 0.2, 0.04 제곱미터 나와요. 0.04가. 0.04가 나와요. 그러면 한 구간에 표본 한 구간에 규격 밑에 2개로 해갖고 하면 0.08에 대한 걸 딴단 말이야. 자, 여기서 2개에서 이렇게 0.08이 돼요. 이렇게. 그 면적은 0.08이 10개니까 0.8 제곱미터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cm 안에 든 걸 한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cm 이렇게 태가 이렇게 규격 태가 한 구간에 이렇게 2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0.04, 0.08, 0.08 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0.08 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새싹을 수확을 해, 수확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수확을 해.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기수확 새싹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따낸 자리를 보면 알겠죠? 따낸 자리를 보게 되면 기수확은 새싹 수가 몇 개나 맞을 수 있잖아요. 자, 0.08에 해당되는 두 개에서 여기서 기수확 새싹 수는 따낸 자리를 보면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이 0.08 안에 규격태 안에서 하나는 이번에 그 따낸 것이 있고 하나는 이미 저기 따낸 자리가 있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차 조합에다 물어봤어요. 수확한 새싹수 무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현장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어요. 왜? 일찍 이게 무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섭으로 조합에서. 아,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저 큰 사치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그 수확한 색상수 140개잖아요. 100개 정도 되면 몇 그램 정도 나와야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가 이제 이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나가지 않을까요? 하고 유출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 정도 나갈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만들 때 제가 해당되는 것들 다 수확량, 소득자를 보고 어느 정도 수확량이 나올 거란 것도 다 좀 확인했고 현실에서 실제로 과중이 얼마 되고 다 인터넷 찾아보고 또 물어서 갖고 또 나 한나무에 지금 무화과에서 몇 킬로 정도 땁니까? 영암이 더 전에 물어봤죠. 그거 몇 킬로 정도 나온가요? 안 나오면 또 저기 무화과 좀 하동적인 거 같은 거 하더라고 보니까 또 거기서 또 물어봤어요. 수확한 새싹수 140개인데 자, 수확 새싹 무게 70g이라네요. 수확한 새싹 무게만 수확한 새싹 무게 70g이란 말이에요. 몇 개가?
140개가. 웃긴 이야기예요. 149개, 79라는 이 부분을 그냥 그 물어보면서 이 정도 나가지 않을 것 해서 만드는 것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수학은 새싹수가 140개가 나와. 여기서 두 군데에서 수학한 것을 몇 구간에서 10구간 전체에서 거기서 딱 해가지고 했던 것이 140개예요. 자, 140개를 무게를 다루면 70g 나와. 70g이. 자, 이 자료 가지고 기수학 새싹수에 뭘 추정해야 되겠어요? 무게를 추정해야 돼. 무게를. 새싹수는 지금 알아요. 변수가. 무게를 추정해야 돼. 자, 그런 쪽에서 접근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새싹수는 알아요. 그러면 이 무게를 어떻게 추정하면 되겠어요? 요거 가지고 추정하면 돼. 네? 몇 개? 70g을 140개 나누면 개당 무게 나오죠. 개당 무게가 이걸 곱하면 된대요. 새싹수에다가. 그걸 합산을 해. 근데 합산을 작년 그냥 100% 다 합산해줬어.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 기수와 새싹수 난 100% 인정 못하겠다 해서 거기에 보면 기수학 지수가 필요해요. 기수학 지수가. 자,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지금 돼 봐요. 그래서 자꾸 애올라 하시지 말라고. 자, 표본과 유효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는 이제 수학한 새싹수하고 기수학 새싹수하고 합치니까 유효 중요한 개념이 나왔다고 했었고, 아, 그러면 수학한 새싹수 두 개, 유효 중요하니까 무게를 달아봐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 중요한 뭐를 되냐면 수학한 새싹수, 새싹 무게 더하기 기수학 새싹 무게를 추정하는 것이 기회예요.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 안 한다고. 작년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지금 적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새싹 무게 얼마예요? 이건 이미 제시가 됐잖아요. 얼마? 79g 이렇게 있어요. 79g 가지고 이걸 추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당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곱하기 새싹수 기수학 새싹수 몇 개 있어요? 30개 들어. 30개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이거 79g을 나중에 단위는 뭘로 나와요?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킬로그램으로 나오는데 이걸 70g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그래서 아직 미리 바꿔놔야 돼. 몇으로 나눠야 돼? 킬로그램 하려면 1000으로 나눈단 말이야. 1000으로 70g을 나눠가지고 뭘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놔야 돼. 그죠? 이거 하면 얼마예요? 0.07 아닌가요? 0.07 킬로그램을 환산 이미 해놔야 돼. 이해되세요? 되죠? 자, 곱하기 30개 했죠? 그런데 30개 그대로 인정 못했대. 그래서 뭘 구해줘요? 뭘 구해줘야 돼요? 기수학 지수 볼까요? 기수학 지수가 뭔가? 기수학 지수 개념은 아까 그 규제 끝에 안에 있는 그 중에서 따져야 돼요. 전체 새싹수분의 기수와 새싹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새싹수가 다 있어요. 몇 개 있었어요? 140 더하기 30개 140 더하기 30개잖아요. 전체 새싹수 중에서 몇 개를 수학하는 거예요? 30개를 수학을 했죠? 30개 수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이 기수학 일종의 비율이에요. 전체에 대해서 수학했던 비율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그 가로 기수학 비율하고 17.65가 나와. 이렇게 계산하면 그 적어놓으셔야 돼요. 기수학 비율은 17.65. 기수학 비율이 17.65 어디서 나오냐면 140 더하기 30분의 30이 17.65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17.65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10%에서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그때 기수학 지수가 0.992 그런 말이에요. 0.992. 이것이 0.992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수학 지수. 기수학 지수 0.991을 곱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되겠어요?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학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죠. 수학을 많이 했다 하게 되면은 기수학 지수는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기수학에 해당되는 새싹수 무게를 디스카운트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수학을 많이 했다 하게 되면 그만큼 추정할 때 오차가 심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스카운트 많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수학 지수는 이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건 반대로 계속 비율이 낮아져. 아마 그 평균은 90%까지 낮을 거예요. 90%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기수학 지수 가지고 하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유중량이에요. 0.08kg. 자, 이거 안 해오셔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해오셔도 유중량을 차에 대한 표본과 유중량을 안 해오셔도 구할 수 있겠냐고.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는 개념적으로. 수학은 새싹수, 기수학은 새싹수를 더해가지고 유중량을 따지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유중량을 따지는데 기수학은 새싹수는 기수학 지수라는 그 수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할인을 더 많이 해가지고 100% 인정을 못했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감안해서 요 무게를 구해주는 과정이고 이번에 새로 수학을 새싹수를 그대로 100% 인정하고 나머지 기수학 새싹수는 좀 할인을 해가지고 인정을 하고 해서 그 두 개를 합산하면서 유중량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뭐 새싹수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뭘 구하려고 하냐면 무게를 구하려는 거예요. 무게. 그래서 수학과 새싹수 무게하고 기수학과 새싹수 무게를 합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중량이니까 중량을 구하는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새싹수 가지고 그 기수한 것을 여기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새싹수 가지고 추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셔야지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할 때면 뭐가 나오냐면 0.08kg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은 것이 또 나온다. 자, 이것이 유중량이 0.08 나왔단 말이에요. 표본 구간에 10구간에서 0.08kg이라는 그것이 나왔어. 그런데 제곱미터 수학량, 이제 용어가 수학량이 바뀌어 있지. 수학량 용어가 바뀌는데 이때 요 제곱미터가 뭐예요? 면적이죠. 제곱미터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나온 순간에 여기 또 감안되는 편수가 하나 또 생겨. 그게 바로 뭐냐 수학 면적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이렇게 문제 만드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시중에. 왜냐면 이걸 수학 면적률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 들어왔나 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들어왔나 올해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거야. 이게 수학 면적이 뭐야. 수학 면적. 수학 면적률이 도대체 뭐야 하고 손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한. 그걸 명쾌히 설명한 적이 없어. 그거는 면적에서 전체 어떤 그 밭에서 수확하는 차에 대한 면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거 하나만 물어봤어. 이거 수확 면적률을 언제 따지냐고 물어봤어. 언제 따지냐고. 그랬더니 가입시 결정한다. 가입시 결정한다. 그럼 용어가 뭐냐고 했더니 가입시의 전체 면적에서
그 차를 재배하는 면적 따진 거가 있어. 자, 인수저 안에서 뭐가 나와요? 차가 혼식 몇 프로? 90%죠. 90% 미만인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90%에서 100% 사이에 있는 것은 인수를 해준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계약 시에 이미 확정된 면적이 바로 저게 수학 면적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걸 계약할 때 이 수학 면적이 이미 확정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얼마 제가 해놨어요? 수학 면적에서 계약사항이 이미 있죠. 조사 내용은 앞에 계약사항하고 조사 내용은 달라요. 앞에 계약사항은 계약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조사 내용은 사고 당시 상황이라고. 그래서 앞에 수학 면적률은 몇 프로? 95%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곱미터 수학량은 제곱미터라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 때는 95%라고 해서 수학 면적률을 곱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앞에 어무방법상 앞에 이론표를 봐도 수학 면적률 부분이 분명히 나오거든. 근데 그게 어디 적용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고심했어요. 어떻게 풀어야지 이 문제가 정당화될까. 이것도 나중에 보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제가 그래도 논의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나마 최선 아니도 차선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여기다가 적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0.08에다가 수학 면적률 95%를 구하고 면적은 알아야죠. 면적 아까 0.08 있잖아요. 0.08인가 맞아요? 0.8이죠? 네. 0.8. 자, 0.08 표본은 0.08 표본 구간에 대한 부분이 0.08kg 나왔는데 그것이 95% 수학 면적률 적용해서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0.8 제곱미터를 나누니까 0.10 제곱미터다. 그렇게 해서 수학량은 4200에 대한 부분은 뭘 적용해요? 0.10을 적용해요. 0.10을 해서 최종 계산된 0.10을 하고 그 다음에 세모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것은 300 더하기 1000 300 더하기 1000은 여기서 나오는 0.25 그래서 계산하면 615kg 615kg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수미 그다음 P율은 평수미평 직봉은 각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셔? 일단 이해는 되시죠? 네. 이제 좀 사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풀 수 있도록 또 몇 번 보시면서 수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 21번 고추인데 이건 좀만 하고 일단 쉴게요. 일단 고추에 대한 부분만 고추에 대한 부분은 해병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해병대 갔다 오신 분? 근데 없어요? 자, 해병대 수칙이 그런답니다. 해병대
수칙이. 해병대 제1조. 해병 수칙 중에서 제1조. 요거 아니고 그냥 요거예요. 제1조. 제1조는 실탄을 피하는 해병. 제1조 실피 해병대요. 해병대 수칙 제1조는 실탄을 피하는 해병. 그래서 제1자는 서술형 이야기하는 거 서술형. 보호상하는 뭐죠? 제2부 심사. 맞아요? 일자는 일자조사라는 것이 일자조사. 일자조사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생장일수, 수학일수, 사고일자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일자조사예요. 지금 저 내용은 본인들이 이제 그 업무과목서 보면서 그에 맞춰서 숙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는, 조자는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조사 방법 선택은 조길면, 그래, 조길면. 조길면 장쌍피. 조길면에서 고수로 치는데 장쌍피. 조길면 장쌍피. 조사 방법 선택은 조길면이라는 면에서 고수 치는데 장쌍피. 조사 방법은 뭐뭐? 길이조사. 이거는 면적조사. 길이조사와 면적조사를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고려해라? 장쌍피를 고려해라. 장자는 뭐예요? 장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장비. 면적조사를 하는데 길이에 따른 면적조사를 할 것인가 GPS 같은 그냥 면적 측정기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면적 측정기가 있으면 요거 모르게 편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유 장비, 그 다음에 상황이요. 농지 상황인가요? 그 P는 또 P의 정도가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요.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자는 실제 경량 면적. P는 피해 면적. 해는 손의 정도 비율. 병은 병해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병해충, 용어 약간 다르고 병해충 보장인가 아마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 미보상 되면 병해충이 있다면 미보상병을 해서 1마스 그렇게 접근했는데 지금 반대로 됐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아마 작년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병충해 보장하는 거는 1급, 2급 상을 가만 1급, 2급 상을 해놓은 걸 가만 보면은 작년에 1-90%에서 1-90%를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올해는 똑같은 규정을 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90%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거에 90% 이렇게 적용을 해요. 똑같은 규정을 놔두고. 근데 똑같이 90%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규정이 맞아 보여. 왜냐하면 이 90%, 70%, 50% 이런 부분은 농약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방제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방제 난이도 1급 같은 경우는 농약을 해도 잘 방제가 안 된 것들은 불강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병해충을 인정해주겠다 그런 의도를 받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지만 지금 규정이 맞아 보이고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추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어. 이게 부분이 어떤 거?
길이 조사에 따른 길이 조사 방법으로 면적 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수술할 수 있어. 그저 전체 일항 조사하고 일항 폭 조사하고 일항 길이 조사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K 면적도 마찬가지고. 거기 내용들은 그 부분 나름대로 그걸 별도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치된 그 서술형이 된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21번 풀겠습니다. 자, 한번 쉬시기 바랍니다.